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상단과 하방이 제한된 움직임 보인 이번 주 국내 증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 예정돼 있는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종목들 미리미리 주목해봐야 할지 오늘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내 계좌를 따뜻하게 달궈줄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다들 첫눈 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밖에 나갔다가 그러니까요. 집에 못 들어가실 뻔했다는. 네, 집사람이 데리러 와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첫눈이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다들 눈길에 피해 없으셨길 바란다는 말씀 네. 드리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한결 깔끔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머리 커트를 하고 나서 네. 나올 때 펑펑 쏟아졌거든요. 그래요? 오, 그래서 하늘 이쁘다라고 하고 왔는데 네. 차를 못 끌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지만 저희 종목쇼는 그런 약간 미신 아닌 미신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발하고 오시면은 그날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라는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 머리를 이발하고 오실 때마다 종목들이 네.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그렇게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 종목 기대해 보시죠. 네, 기대를 해 네. 보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오늘장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브로드컴 AI 가속기 기판 공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증권사에서 코리아 서킷 목표가 상향했다는 내용의 기사,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 줄 평은 건담 만드는 추세. 건담 만드는 추세. 예, 누가 보면 현대차 그룹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또 로봇 회사들이 건담 만드는 줄 알겠어요. 네, 그만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코리아 서킷 관련된 뉴스 그 보고서는 뭐냐면 시장 흥배가 굉장히 커요. 패키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브로드컴의 에이직 기반의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가지각색의 패키징 시대가 열린다. 오늘 후공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로봇에도 새로운 패키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로봇 관련돼 가지고 패키징도 같이 엮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이런 류의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갑론을박이 정말 강한데요. 자, 삼성전자가 HBM4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하니까 SK하이닉스가 밀리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HBM4는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월등히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도체 종목들을 또 본격적으로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반도체 관련 호재 뉴스와 함께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중소형주들, 시즌 1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호공정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가 좋았죠. 이와 함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탄력을 보여줬는지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력 없으면 AI도 없다. 이 젠슨항 발언 이후 더 힘을 받은 미국 원전, 또 이와 함께 국내 원전주들도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죠. 자세한 이야기 한 줄 네.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주도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기도 했었어요. 오늘 장을 좀 살린 것은 결국에는 전력 그리고 인프라, 건설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원전 종목과 건설 종목들이 장 후반대까지 강한 걸 보니까 결국에는 또 AI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연속성을 다시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 이동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와 같은 흐름들은요, 우리가 일찍이 반도체 사이클 한번 보고 AI 사이클을 볼 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움직임들이 따라온다는 거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원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건설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라서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선택지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 투심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작점에 AI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AI가 중심이 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의 뒷부분에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은 원전과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I와 전력은 함께 갈 수밖에 없겠죠. 국내 원전주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건설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잠시 후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통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상단과 하단이 조금 막힌 채 그 안에서도 좀 어지러운 수단매가 이어지는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동안 저희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앞으로 어떤 전략 챙겨드려야 할지 중간 리뷰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기존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입니다. DIC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흐름 이어가면서 벌써 62% 넘는 굉장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HL만도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탄력 이어가면서 44.96%, 45%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에이펙트, BHI,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26%대, 20%대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한두 종목들만 리뷰를 해주시면서 전략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지금 DIC나 HL만도가 워낙 그 전장 플러스 로봇이라는 시나리오가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성을 업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추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전히 ING 하는 게 맞는데 네. 하단에 있는 에이펙트랑 코리아 서키트가 상단에 있는 종목도 수익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오랫동안 반도체가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었죠. 이런 것들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요 하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특히 반도체 종목이 뜨게 되면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안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보다 오늘 그 안에 밑단에 있는 종목들, 뭐 BHI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근데 보여줬는데. 그거 이유가 다 있어요. 실적이 찍히는 것에 먼저 붙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좀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부터 들어오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BHI가 강한 거고 원전 쪽에서도 이런 류의 종목이 많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이 수급, 실적,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 시장보다 더 뛰어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오늘도 시장이 선택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28%, 29% 가까운 굉장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오킨스 전자 22% 상승률, 신라젠, YC, 감성 코퍼레이션 19%대, 14%대, 1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네. 특징적으로 리뷰해 주실까요?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바이오 종목하고요. 그리고 로봇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바이오 종목과 로봇주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 로봇주와 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아직 살아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가 좀 부진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같이 동반 하락을 좀 했는데, 일단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경신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했을 때 토모큐브하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 삼성에서의 새로운 신사업의 사업이 오가노이드 사업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의 임원단, 뭐 사장단, 그리고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사업 제시라고 보여지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토모큐브까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에 대한 위치는 지금 제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으로 제시했던 가격대가 4만 원 라인대였는데 이 라인대가 훌쩍 넘어갔어요. 지금 종가상으로 했을 때도 44,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두꺼웠었던 박스권 돌파해서 이제는 조금 더 매물대를 새로 만드는 좀 더 가벼운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제가 오킨스 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일찍이 ISC 이야기 드리면서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HBM 테스트 소켓이 사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거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요, DDR5하고 앞으로 이제 이 HBM까지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향후로 해서 풀릴 수 있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는 조금 더 이어질
자리가 많다. 삼성전자의 이 캐파 능력하고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종목인 오키스전자는 조금 더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킨스 전자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밖에 어제 또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던 LG CNS도 오늘 굉장히 네. 탄력 보여줬잖아요. 저희가 지금 리뷰해드리는 종목 외에도 이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사실 리뷰만 해드리다가 한 시간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위주로 나열을 해드린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다 4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이잖아요. 리뷰한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매수하고 싶어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지만 가장 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매도 언제 팔아야 할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거든요. 언제 어디서 실시간 무료로 또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주시는지 이경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매일 낮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시장이 뭐 좋으면 뭐 재미난 이야기하고 시장이 불안하면 또 여러분들 달래드리면서 시장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다 해드리면서 생 라이브로 진행하거든요. 네. 유튜브에 이경락 또는 뭐 종목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란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꼼꼼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종목 상담부터 시장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배지가 4개가 달려있는데 이경란 대표님은 왜 없냐고. 저 배지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광무 대표님 그 네. 배지 뭔지 한 번만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전 투자의 힌트 운영의 수익왕. 네. 제가 또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 전무후무한 트리플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기록들이 함께 녹아 있다. 라고 얘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트리플 우승을 차지한 이광무 대표님. 이광무 대표님이 저희 종목쇼도 출연을 네. 하시지만 저녁 방송에 네.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네. 하시는 거고 우리 이경란 대표님은 저희 종목쇼 또 안방 네, 종목쇼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네. 드라큘라예요, 밤에 출연하게. 네. 저는 낮에만 나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종목쇼는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댓글과 응원의 댓글,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 적어놓고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을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광판 알테오젠의 급락이 정말 눈에 띄는 전광판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끈 반도체와 자동차, 또 삼성전자, 현대차로 유입된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이슈에서 체크해봤듯이 원전 전력 관련주들도 단연 돋보이는 전광판인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화천기계, SL, DN 오토모티브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큐라클, 아주 IB투자, 한올시스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경락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강했죠. 현대차가. 네. 와, 진짜 현대차가 진짜 무슨 건담 만드는 분위기예요. 건담과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실제 건담이랑 연결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요? 건담과 연결되는 기업 어떤 기업일지 잠시 후 스토리 기대를 해보면서 이광무 대표님의 선택 네. 이유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좀 생각보다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네. 공격적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오, 세 가지 다 공격적인 공격적인? 포인트. 알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이광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또 공격적인 종목들 앞으로 공격적인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와 주셨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종목 전에 이광무 네. 대표님 포지션은 수비였죠. 성격상 수비수 수비였을 것 같은데. 셨어요? 제가 운동할 때는 또 공격적입니다. 그래요? 그러셨군요. 네.
몸싸움을 즐깁니다. 오, 네. 좋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공격수의 골 기대를 해보면서 이경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난 뒷손이나 쳐야 되겠다. 네. 뒷손 차트 종목 선택했습니다. 오. 화천기계. 하천기계. 제가 왜 화천기계를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건담 얘기했잖아요. 왜 이야기했냐면 그 일본의 화나게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후지산 뒤에 그 회사 공장이 있다. 근데 거기서 건담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화나게 이제 테슬라의 그 자동화를 대부분 맡아서 하는 기업인데 바로 화천기계가 그쪽이랑 좀 연결돼 있어요. 무슨 판매책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무튼 화나게랑 좀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화천기계를 좀 이제부터 좀 보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정보들이 치고 나가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왔고요. 동사는 공작기계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게 정치 테마로 막 사람들이 막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저평가된 공작기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제 동사가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머시닝 센터, 뭐 터닝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로봇의 어떤 부품들, 어셈블리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자동차 부품과 소재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이게 로봇의 부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작기계가 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치고 나갈 가능성. 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 쪽에서는 실적 한번 볼게요. 최근에 흑자 전환해가지고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추세인 것도 맞거든요. 뭐 로봇 산업이 뭐 동사의 공작기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에서 어느 정도 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최근에 고개 들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종합점수 85점, 차트점수 95점. 나쁘지 않아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건담과 연관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화천기계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만큼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큐라클이고요. 큐라클. 네, 바이오에 대한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혈관 내피 기능 장애, 혈관에 좀 연구를 좀 집약해가지고 여기에 연결돼서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장 알려진 거는 이 경구용 망막 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이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차트를 이야기 드리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위치는요, 현재 위치는 지금 이평선들을 모두 다 끌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길목에 있는 상태인데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좀 실망스럽게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한때는 급락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급락 나왔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가 지금 경구용 망막 질환 치료제인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야 쪽에서는 경쟁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경쟁사가 연구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안과 질환에 대한 기능제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주요 안과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 회사가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는 타이틀로 해서 망막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안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오히려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지금은 그 위치를 아직은 회복을 못했지만은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망막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여러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혈관 기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술을 이제는 좀 소개할 때가 왔다. 이달 말하고요. 내년 상반기 때 발표될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를 만들면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위치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아쉽고요. 기술로만 접근해야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선을 했을 때 5,500원 라인대에서 돌파를 했거든요. 이 라인대에서 모든 이평선들을 끌어왔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턴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선호를 했을 때 5,500원 라인대 이탈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다음 기회를 노릴 것 같고요. 네.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바꿨다. 어. 이제는 기술력에 대한 이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된다. 공격적인 스탠스로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점수도 지금 보니까 빨간색 훌륭한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공격수 이광무 대표님이 선정한 공격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 이 지지하는 라인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주신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광무 대표님 축구 이슈로 댓글이 엄청 활발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축구 잘하면 주식도 잘한다고 시청자분들이 네.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 축구 관련 이야기는 저희 나중에 더 자세하게 시간이 나오면 하는 걸로. 10년 전 이광무는 잘했는데요. 아, 10년 전이요? 이경학 네. 대표님도 그렇고 이광무 대표님도 그렇고 10년 전 과거의 네. 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조만간에 축구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고 후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학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 종목 SL이에요. SL. 많이 올라온 감은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SL은 램프 관련된 LED 램프,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특징 아시죠?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와, 무슨 뭐 차 뒤에 다 중고차 같아요.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ED 램프에 대한 수요는 커지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네. 이 종목을 선택한 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SL 자체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IC나 HL 만들어랑 좀 같이 엮이는 시나리오죠. SL은 램프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로봇에서 레그 어셈블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조립이죠, 일종의. 보스턴 다이나믹 쪽으로도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기대치를 가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추세 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돼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도 기준으로 뭐 3,900억, 3,800억 만들었으니까 4,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조 1,000억 정도 되니까 멀티플이 한 5배 정도 돼 있네요. 로봇 산업 영위하는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자, 외인들 최근에 사들이다가 오늘 좀 팔았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 쪽이나 사무 쪽에서의 매수가 많다라는 거는 네.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2주 신고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종합점수 89점. 자동차 전장 기업이 로봇의 부품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제가 다 이야기 드렸어요. 부품이 같다라고. 네. 그런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SL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네. 확인해 볼까요?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예. 투자. 우리가 이제 창투자 종목들 볼 때가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한동안 주가가 참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창투사를 한 번쯤은 볼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기업 창투사 같은 경우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쓰죠. 이 회사는 대부분의 창투사가 그렇겠지만은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이 위탁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로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이 되고요. 날짜는 12월 10일 날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 그러니까 10대 첨단 산업 쪽에 투자 지원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의 일부분은 상당수가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많이 자금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첨단 사업 쪽으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창투사에 그동안에 이제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위탁 운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투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또 특이점 중 하나가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서 이제는 조금 바닥권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음 주에 국민선장 펀드에 대한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창투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우하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배열을 좋아하지 역배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닥을 뒤질 때가 됐고 다음 주에 아무래도 오늘과 같이 지수가 조금 흔들린다라면은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지켜볼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대한 이벤트 예상하고 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 주목해 봐야 할 두 번째 수구레이더 포착 종목 아주 IB 투자였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딛고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때가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줄 때가 왔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옛날에 지금 타이어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많이 네, 이야기하잖아요. 금호 타이어도 네. 좋았잖아요. 바로 이제 동아타이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한 DN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에요. 네. 아, 동아타이어는 국내에서도 가치 투자가들은 한 번씩 다 매수했을 종목이에요. 그만큼 가치 투자 영역이었는데 가치 투자 기업이 좀 저평가된 기업이 DN 오토모티브라는 이 기업에 흡수 압박되면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N 오토모티브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오토모티브 하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바로 이 동사의 투자 매력도는 뭐 자동차 산업 이것보다는 DN 솔루션즈라는 자회사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자동차 업체랑 로봇 업체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같은 부품을 많이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DN 솔루션즈는 국내 공작기계 1위 업체고, 그리고 그 금속 절삭기계 1위 업체예요. 다 로봇이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면 동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탄탄한 기업이에요. 네. 자, 화면 잡아주세요. 5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이었고 올해도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원이니까 멀티플이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 공작기계가 로봇 쪽이랑 많이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외국인들의 지분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양은 오늘 불기둥 만들었습니다. 자, 11.82% 올랐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모양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선택 종목은 DN 오토모티브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네.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볼 건데요. 한온 시스템. 네, 아까 아주 IB 투자에서 AI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쉬웠네요. 일단은 이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인데요.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죠. 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오늘 3% 정도의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차트 점수가 95점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정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요 전방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산업들이 앞으로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도 진출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쪽 전방 산업 쪽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예상이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일 제품입니다.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서 돈을 좀 차곡차곡 좀 많이 모아놔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과거보다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앞으로 자율주행차까지도 넘보고 있는 그런 이 부품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오늘 3%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차트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매물 하단과 이 지지선을 제압하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이평선들을 모두 다 좀 맞닿아서 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출발한다면은 충분히 탄력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4,200원 라인대까지는 쉽게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으로 해서 저는 신고가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한온 시스템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또 증명해주는 종목들이니까요. 전략까지 꼭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가 됐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망했어요가 일단 눈에 띄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어서 어떤 종목 먼저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두 분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분께 먼저 상담 요청드릴까요? 이광우 대표님이 이광우 대표님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받으실까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알테오젠 볼까요? 알테오젠 맞아요. 지금 네. 댓글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네. 상담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사실 알테오젠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장중에 ABL부터 해서 리가캠, 앞으로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잡았는데 일단은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악재가 좀 나왔죠.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판매에 대해서 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악재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을 잘 맞추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키투르다 SC 단일 제품으로 해서 이 종목이 계속 주목을 받아와서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알테오젠이 지금 키투르다 이 바이오시밀러 군에 대한 주사제 SC에 대한 기술이 키투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독일에 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좀 시비를 좀 가려봐야겠지만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키투르다 SC의 제형으로 해서 지금 독일 시장에서 판매하는 추이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이렇게 무너뜨릴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감가되지 않았다. 네. 오늘은 악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키투르다 SC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SC 제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주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악재에 의해서 단기 충격은 불가피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대량의 거래량이 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은 아랫골이 반등에 대한 힘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 매수세에서 물타기를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런 측면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선으로 했을 때 45만 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대가 최근 하반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지했었던 라인대입니다. 주가는 이따금씩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에서 반등했어요. 이 라인에서 반등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가격대에서 왔기 때문에 당장 V자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저가 인식이 되어 있는 위치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력선은 키투르다 SC뿐만 아니라 다른 제형도 보셔야 되고 독일발 악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독일은 좀 시비를 좀 가려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SC 그러니까 키투르다 SC에 대한 이 로열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리는 제품군은 키투르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단기간 반등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보다 높은 가격, 50만 원 이상의 가격선에 있다라면은 지금은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주가 충격에 대해서 흡수를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 하는 시점은 아니다. 네. 그리고 매수가 근접한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까먹은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담아놓을 시기다. 신규 매수와 비슷한 가격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이번에 내려온 것을 기회로 조금 더 담아가는 전략. 근데 손실이 좀 있는 분들은 물타기는 아직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물량 소화를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악재와 함께 오늘 급락을 보인 알테오젠 조정 이후 레벨업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48만 원 아까 댓글에 48만 원인데 어떡할까요?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계셨는데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50만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자제하는 전략 그리고 매수가 네. 근처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이 추가 네.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48만 원 정도면은 네. 이번에 하락한 것을 조금 더 모아서 반등한다면은 네. 그동안에 좀 가볍게 가져갔던 수익을 이제는 좀 묵직하게 수익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 알테오젠 한 번에 죽는 종목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하나의 상담으로 지금 한 4-5분 정도의 시청자님이 상담 도움 받아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영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좋습니다. 무거운 종목인가요? 치고 올라갈까요? 급하세요. 좀 내려놓으셔. 네. 오랜 참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랜 참음이 있어야 돼요.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 때는 쉬어갈 때 쉬어가는 것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리노공업은 딱 쉬어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머리 살짝 돌리는 구간이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리노공업이 명품이에요. 왜 명품이냐면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장인들이. 네. 리노공업의 핀도 엔지니어들이 한 땀 한 땀 다 만드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 얘기했죠. 맞아요. 가면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뭐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어요 이러는데 그분들이 다 엔지니어고 장인이에요. 네. 그분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브로드컴 얘기하면서 TPU 얘기하면서 에이직 얘기했죠. 다양한 패키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길이가 얘네가 만드는 포고핀이 다양하거든요. 높은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다양하게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진짜 한 땀 한 땀 테스트 해줘야 됩니다. 비쌀 수밖에 없죠. 네. 마진율 50%대 제조업이 바로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리노공업은 마진율이 50%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52주 신고가 이후에 지금 살짝 누워져 있거든요. 자, 여기가 오히려 매수 맥점입니다. 자, 신고가 만들어 놓고 쉬어갈 때 오히려 물량 추가로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추가하셔도 돼요. 아무튼 추가로 대응하는 것이 더 수익률 극대화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명품 같은 종목 리노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 두 번째 상담 어떤 네. 상담 도와주실까요? STI 해보겠습니다. STI. 네. 이제는 좀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무난하지 않습니까? STI.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정배열로 지속돼서 다른 반도체보다 고기에 먼저 들었거든요. 네. 잘 가고 있는데요. 잘 네.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STI가 생각보다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느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HBM 이야기로 해서 한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HBM만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각광받았던 장비 회사 중에 하나가 리플로우 장비인데요. 사실 이제 이 HBM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리플로우 장비가 많이 회자되긴 했지만은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 리플로우 장비는 당연히 앞으로 HBM 공정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투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플로우 공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적층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만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증착에 대한 기술을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루트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의 속도에 지금의 각도는 그와 같은 시장을 저변을 높이는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하반기 와서 이 P3 공장이 완공이 됐고 P4, P5 착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이엔드 반도체로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수요 가능성이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모두 다
양사가 증설 투자 준비합니다. 그래서 장비 발주가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STI라든지 주요 장비 회사들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라고 구도로 이야기 드렸는데 추세가 하방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 잘 지켰어요. 그 최근에 와서는 계단식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에 대한 진행 과정은 양호하다, 괜찮다,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속도와 방향 모두 괜찮다. 여전히 기회 살아있다. STI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만 진짜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마지막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YC를 하고 싶은데 네, 오늘 현대차가 너무 뜨거웠으니 현대차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셌어요. 저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투자 매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시장은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심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안 팔고 있는 거는 축하드리고 잘 신고가니까요. 누구나 네.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올라올 때마다 이제 대형주잖아요. 내가 이거를 1000장에 팔겠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못해요. 네. 한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거. 오늘 좀 팔았고 내일 좀 올라오면 좀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주제는 스토리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여놓고 나중에 재매수 타점을 보던가 다시 네.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던가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너무 뜨겁다는 거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화면 보지도 말아요 그냥. 올라오면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중의 한 5분의 1씩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수익화하는 전략,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다음 주 월요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 YC를 비롯해서 못다한 상담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무료로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 1시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종목입니다. BHI, 대우건설, YC, 하나마이크론, HMM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5종목 모두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하나마이크론부터 투자 포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4가지 키워드는요, 실적, 패키징, 베트남, 오사트 1위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YC는 이광무 대표 종목이었고 네. 그리고 BHI는 제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했어가지고 와 진짜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오사트기예요. 그러니까 패키징 조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1위 기업이에요. 원래 대만, 미국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바로 그 하단에 하나마이크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못내 아쉬운 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왜 이렇게 후공정을 그동안에 과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건 회장님 후공정 라인 딱 가려고 하면 저거 봐서 뭐하냐 됐다 그랬대요. 그만큼 과시하다 보니까 그때 TSMC가 이 패키징을 정교하게 하면서 그 위대한 기업이 됐단 말이죠. 너무 아까워요. 그거 삼성전자만 그때만 딱 했어서 네. 엄청난 레벨업이 됐을 텐데 바로 그 과시당했던 후공정 오사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참 문제가 많죠. 지금 걱정이 많을 거예요. HBM4로 가게 되면 그 하단에다가 파운드리 로직 따위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약하고 후공정이 약하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대비해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같이 키워다가 턴키 방식으로 맡겨놓고 키워줄 기업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은 거기에 응대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자, 지난 올해는 그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죠.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패키징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에게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저래 하나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가 다양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준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생산 캐파 기준으로. 2,4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니까 굉장히 싼 거죠. 네. 예,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요. 뭔가 조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4분기 때 570억이 아니라 600억도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제가 이런 거 잘 맞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외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자, 그동안 외인들, 기관들 반도체 쉬어가는 동안에 계속 얘 팔고 막 이러면서 기어다니게 했는데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깜짝 놀랐네요. 자, 종합점수 80이죠. 뒷순이에요. 한 대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정말 맞고 싶습니다. 뒷손 차트 맞으면 더 행복하다는 그 차트죠. 실적 적중률도 거의 100%에 달하는 이경락 대표님이 또 실적에 대해서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더 신뢰가 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사실 시즌 1 때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탄력 기대를 해보자 파이널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이죠. 대우건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미 원전, 북미 가스, 체코 두코바니, 중저가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키워드 궁금합니다. 제가 건설주를 방송에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신기술 이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리타분한 트로키아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뭔가 때가 건설주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또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무슨 테마붐처럼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상지건설, 일성건설, 동신건설 뭔가 그 중소형 건설주들이 하나의 밈처럼 올라왔습니다. 물론 과거에 정치 테마주의 성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국토부 이 새로운 차관이 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만 보고 이 중소형 건설사를 본다? 저는 사실은 너무 단기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기대감으로 반영도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시장에서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발표되었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압박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최근에 대출 규제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 아파트 누구나 원하지만은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은 중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눈에 띌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인데 저는 주택지표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뭐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흔들지 않을까라는 관점과 추가적으로 어제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강했잖아요. 네. 원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대우건설. 우리가 이제 원전 수주, 해외 원전 수주를 따내게 되면 팀 코리아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네.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의 대우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코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가능성이 건설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노이즈 마케팅과 함께 지금 건설주를 볼 때가 왔다. 그리고 수급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가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수급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오늘 들어왔고요.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남다르게 들어왔고 이 모습은 주가에 대한 모습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상당히 강한 매수세와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에 하반기 때 주가가 좀 부진했다 보니까 장대 양봉에 대한 점수가 높아요. 차트 점수까지 또 올라오면서 단숨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보시면요. 장 끝날 때까지 원전, 장 끝날 때까지 건설 종목들이 끝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온 자리가요. 지난 이제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위치입니다. 다음 주는 그 위상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설주 많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뭐 해외, 국내까지 좀 아우르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탄력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오늘 또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된 대우건설까지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이 굉장히 절실한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이경환 대표님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단디 준비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꼭 함께 종목에 대해 시장에 대해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광무 대표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없지만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다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